현재 가치 문제는 공부할 때요,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볼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논리는 똑같기 때문에 딱 한 문제만 반복적으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완벽하게 하셔야 돼요. 이 현재 가치를 잘 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회계 공부가 쉽냐 어렵냐가 결정될 만큼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거를 자연스럽게 못하면 거의 회계에서 점수 맞기는 어렵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부분만 잘하면 나머지는 다 끼워 맞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만약에 조금 버벅된다, 그러면 될 때까지 해야 돼요. 될 때까지.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어요. 이제는 더 이상 미루면 늦습니다. 이제 수익 파트하고 이제 쭉 나가서 이제 현재 가치 파트를 공부를 본격적으로 할 거거든요. 그때는 늦어요. 진짜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자, 좀 천천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거기 문제에 보시면 보통 현재 가치라고 하는 거는 돈 받는 기간이 1년이 넘을 때 하거든요. 그래서 갈로 1번의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처분 금액이 10만 원으로 3년 후에 수령하며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현재 가치가 이제 들어간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현재 가치 문제가 나오면 1차든 2차든 똑같아요. 시험 2차생도 똑같아. 제일 뭐부터 해야 되냐면 무조건 캐시플로우입니다. 캐시플로우. 첫 번째 순서는 무조건 캐시플로우. 그래서 캐시플로우를 그리려면 일단은 금액 두 번째 줄에 10만 원, 그리고 기간 3년을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이자 6%까지 아셔야 되죠. 이걸 가지고 캐시플로우를 먼저 그립니다. (1년) (2년) (3년인데) 3년 말에 3년 후에 10만 원을 받는데요. 그리고 표시이자가 6%니까 6,000원씩 이렇게. 이게 그리는 게 먼저예요. 자, 그리고는 이제 현재 가치를 계산하면 되죠. 현재 가치를 계산할 때는 두 가지 방식이 있죠. 첫 번째,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현재 가치 계수를 곱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똑같은 금액이 계속 연달아 나오는 걸 우리는 연금의 현재 가치를 곱하면 되고, 딱 한 개만 나오는 거는 단일의 현재 가치 계수를 곱하면 되죠. 그래서 6,000원은 연금이니까 거의 갈로 2번에 보시면 3기간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가 2.4868이에요. 그러면 6,000원에서 2.4868을 곱하면 요 6,000원 3개의 현재 가치가 나오죠. 10만원은 이제 안 했으니까 10만원은 뭘 곱하냐면 단일의 현가 계수를 곱하면 된다. 그럼 단일의 현가 계수가 지금 0.7513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숫자, 캐시플로우에 있는 모든 숫자에 전부 다 현재 가치 계수를 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6,000원은 연금을 곱했으니까 이거 3개를 다 곱한 거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한 번만 곱하면 되고, 10만원은 단일의 현가 계수 쓰면 한 번, 요 끝에 있는 요런만 계산한 거죠. 요런만. 그래서 요렇게 곱해서 더하면 현재 가치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계산을 해보면 거기 밑에 답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토지의 처분 금액 있죠. 토지의 처분 금액 10만원 곱하기 0.7513 더하기 6,000원 곱하기 2.4868을 하면 90051이 나온대요. 현재 가치가 90051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 금액은 어떤 의미냐?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제일 먼저 찾아야 될 게 이 현재 가치. 제일 먼저 퀘스천이 드는 항목이 이 현재 가치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토지를 팔았잖아요. 토지를 팔았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토지의 판매 금액일 거 아니에요. 그게 뭐가 되냐면 현재 가치가 돼요. 그럼 재고 자산을 팔았어.
그럼 이 현재 가치는 뭐가 돼요? 재고 자산의 판매 금액인 매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판매하는 게 아니고 구매를 하는 사건이래요. 그러면 이 현재 가치는 뭐가 되겠어요? 재고 자산의 매입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형 자산을 샀어요. 그러면 이 현재 가치가 뭐가 돼요? 유형 자산의 매입 금액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 제일 궁금해하는 게 뭐가 되냐면 현재 가치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유형 자산의 처분 금액이라면서요. 처분 금액. 그럼 처분 손익을 물었어요. 1번에. 유형 자산의 처분 손익. 처분 손익은 무조건 처분 금액 빼기 장부 금액이잖아요. 처분 금액 빼기 장부 금액. 그럼 처분 금액은 얘라면서 장부 금액은 지금 책에 나와 있잖아요. 장부 금액은 7만 원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처분 손익은 얼마가 되냐면 20051이 되는 거예요. 두 개를 뺀 금액. 그래서 처분 손익은 90051에서 7만 원을 빼면 20051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일 궁금한 게 현재 가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또 나오는 게 뭐냐면 그거거든요. 그 사채에서도 현재 가치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채를 내가 돈을 빌렸어. 그러면 현재 가치를 계산해서 현재 가치 금액이 딱 나왔어요. 그럼 그 금액은 뭐겠어요? 내가 돈 빌린 금액이에요. 돈 빌린 금액. 그럼 내가 돈을 빌려줬을 때 현재 가치를 계산했어요. 그럼 현재 가치가 어떤 의미냐? 내가 실제로 돈을 빌려준 금액이 되는 거예요. 빌려준 금액. 제일 중요한 게 현재 가치예요. 자, 요거는 이제 처음에 이제 회계 처리를 하면 이렇게 되죠. 이제 돈을 받아야 되니까 미수금이라고 하는데 보통 1년 넘는 거는 장기 미수금이라고 얘기를 해요. 미수금이라고 적어도 상관없어요. 장기 미수금. 장기 미수금 내가 돈 받을 금액 얼마예요? 내가 얼마에 팔았어요? 90051에 팔았다면서. 그럼 돈 얼마 받아야 돼요? 90051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만큼 팔았으니까. 그래서 90051 그리고 토지 7만 원 그리고 처분이익 20051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근데 이제 회계 처리를 할 때, 이건 회계 처리 할 때만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장기 미수금 90051 맞아요. 이 틀린 거 하나도 없어. 이만큼 받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보 이용자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다는 거죠. 뭘 궁금해하냐? 이렇게 적혀 있으면, 제일 중요한 원금을 모른다. 원금이 제일 중요한데 원금을 모른다. 지금 원금이 얼마예요? 원금 얼마? 3년 뒤에 10만 원이 원금이잖아요. 우리는 이거를 회계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액면금액이라고 하죠. 액면금액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렇게 적으면 액면금액이 안 보이지 않냐. 그래서 그것 좀 보이게 해달라 해서 이렇게 적죠. 얘를 장기 미수금 10만 원. 그러면 10만 원 원래 90051인데 10만 원으로 적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차이를 어디에서 적어줘요? 현재가치 할인차금이라는 계정으로 적어주죠. 그래서 현재가치 할인차금 10만원과 90051의 차이가 얼마냐면 9949예요. 9949 이렇게 적어주는 것 뿐이에요. 회계 처리 할 때만. 근데 실제로 이렇게 계산하면 결과적으로 얼마가 돼요? 이 두 개를 빼면 얼마예요? 90051일 거 아니에요. 그럼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순액이라고 하고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총액이라고 하죠. 회계 처리할 때는 총액 표시를 할 뿐이에요. 실제로 중요한 거는 뭐냐면 90051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회계 처리를 했어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이자가 들어가죠. 이자, 유효이자율법. 현재 가치가 계산이 되면 무조건 따라 나와야 될 거는 유효이자율법. 이 두 개는 세트예요, 세트. 무조건 따라 나와야 된다. 그래서 유효이자율법은 보통 삼각표를 그려요, 삼각표. 삼각표는 이자 수익, 표시이자. 거기 책에도 있어요. 오른쪽 페이지에 있죠. 상각에 장부금액,
이렇게 나누죠. 이 삼각표 왜 그리는 거예요? 삼각표 그리는 이유가 뭐예요? 삼각표를 그리는 이유는 나중에 이 회계 처리만 할 거면 삼각표 필요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 회계 처리 9005만 알면 되잖아요. 이거 어디서 알 수 있어요? 현재 가치 계산하면 알 수 있잖아요. 삼각표 필요 없어요. 이거 삼각표를 그리는 이유는 나중에 X 1년도 말, 2년도 말, 3년도 말에 회계 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리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리는 이유를. 그러면 X 1년 초에 아까 출발 금액이 얼마였냐면 90051이에요. 이렇게. 얘를 가지고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는데 유효이자율법은 그냥 이 회계를 하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우리는 그 만든 방법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유효이자율법을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자 수익을 계산할 때는 무조건 장부 금액에서 이자율을 곱하래요. 이자율. 이자율이 지금 몇 프로였냐면 표시 이자율 말고 표시 이자율 6%는 요거 적을 때 쓰는 거고 여기 유효이자율법을 할 때는 거기 유효이자가 얼마냐면 갈로 2번에 유효이자율이 10%라고 돼 있어요. 이걸 쓰래. 그러면 90051에 얼마 곱하면 돼요? 10% 곱하면 되죠. 그래서 얘가 9005 이렇게 돼요. 그리고 표시이자는 얼마냐? 표시이자는 여기 표시된 이자예요. 표시된 이자. 캐시플로에 표시된 이자. 그거 얼마냐면 6,000원이죠. 6,000원. 그래서 6,000원을 적으래. 그리고 두 개를 빼래요. 9,005원에서 6,000원을 빼래요. 그게 상가액이래요. 그래서 3,005원을 적으래요. 이렇게. 그리고 상가액이랑 뭘 더해요? 지난 장부금액 두 개를 더하래요. 그러면 다음 연도 장부금액이 나온대. 그래서 이게 두 개 더하면 93056이 돼요. 이렇게. 그러면 나는 원래 돈 받을 금액이 이게 미수금이잖아요. 90051만 받으면 되죠. 원래 첫 번째 연도는. 두 번째 연도에 나 얼마 받아야 돼요? 93056을 받아야 돼요. 왜 받는 금액이 올라갔죠? 왜 받는 금액이 올라갔어요? 지금 원래 90051이 받는 금액이라면 보통 이자는 얼마 받아야 돼요? 9005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실제로 얼마밖에 못 받아요. 여기 보시면 6,000원밖에 못 받잖아요. 얼마를 못 받은 거예요? 3,005원을 아직도 못 받은 거잖아. 그러면 못 받으면 그냥 지나가요? 지나가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나중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냐면 여기에 엎어지게 돼요. 자, 그리고 또 1년이 지나면 또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죠? X 2년 말에 93056에서 또 얼마를 받아야 되냐? 시장에서 통용되는 이자율은 10%다. 그러면 10%를 또 내놔. 이렇게 얘기해요. 9, 3, 0, 6. 그럼 나 얼마 받아야 되냐면 9306 무조건 받아야 돼. 근데 상대방은 얼마밖에 안 줘요? 6,000원밖에 안 주죠. 그럼 얼마를 나중에 받아야 되냐면 306은 나중에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두 개를 엎는 거예요. 엎어서. 그럼 두 개를 엎으면 얘가 뭐가 되냐면 96362가 돼요. 그럼 미수금이 나는 얼마로 올랐냐면 9636으로 올랐어요. 왜? 내가 받아야 될 금액을 못 받았으니까 나중에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연도가 왔어요. 또 10% 곱해. 그럼 9636이야. 근데 상대방은 또 6,000원만 주네요. 그러면 3636은 언제 받아야 되냐면 나중에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이제 더해요. 이렇게. 나중에 내놔. 그럼 더하면 얼마가 돼야 된다? 얘는 10만 원이 돼요. 10만 원. 단수 차이 2원 정도 있는데 단수 차이 무시할게요. 무시하면 얼마를 받아야 되냐면 이제 최종적으로 10만 원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얼마 받아요? 10만 원 딱 받죠? 그러면 내가 받아야 될 만큼 다 받고 깔끔하게 끝나는 거예요. 그럼 얘를 가지고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이제 회계 처리를 해야 돼요. 회계 처리를. 자, 이제 회계 처리를 해볼게요. 자, 이제 X 1년 말에 내가 돈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못 받았으니까 나는 뭐가 생기냐면 이자가 계속 생겨. 이자가. 못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자 수익이 생겨. 얼마가 생겨요? 여기 있는 9005가 생긴다고 아까 계산했잖아요. 그래서 9005에 이자가 생겨요. 자, 근데 요놈은
상대방은 6,000원 밖에 안 준대. 그래서 우리는 이 나머지 3,500원을 어디다 엎었어요? 나중에 내놔 해서 미수금에 엎었죠. 근데 회계 처리가 어떻게 돼 있냐면 지금 10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미수금에다가 엎어버리면 이 장기 미수금이 얼마가 돼요? 10만 3,000원이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무조건 액면금액 표시해야 되잖아. 10만 3,000원이면 이상한 숫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어디서 까냐면 미수금에서 올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까내려가죠. 얘에서 올리나 여기서 내려가나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미수금을 올리는 게 아니라 현재 가치 할인 차금에서 3005를 이제 차감을 해주는 거야. 차감을. 자, 그리고 X 2년 말이 됐어요. 똑같이 이자 수익 인식합니다. 이자 수익 9306 그리고 현금은 6,000원 받아요. 그리고 못 받은 거 3306 있죠? 나중에 받아야 되죠. 현재 가치 할인 차금에서 3306을 까줘요. 결국 현재 가치 할인 차금에서 까준다는 거는 미수금을 올린다는 얘기랑 똑같으니까. 그리고 X 3년 말에 똑같이 또 해줍니다. 현금 6,000원 그리고 이자 수익 9636 그리고 못 받은 거 미수금에 엎어줘요. 3636 이렇게. 그러면 요 이자 수익은 무슨 의미가 있냐? 우리가 수익 비용은 다 어디에 표시해야 되냐면 손익계산서에 표시해야 되죠. 이자 수익은 어디로 가겠어요? 손익계산서로 들어가겠죠. 손익계산서로 다 들어가겠지. 그리고 현재가치 할인 차금이라는 걸 우리는 조금씩 까줬어요. 미수금을 올리는 대신에 할인 차금을 조금씩 까준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현재가치 할인 차금을 다 까주면 지금 기말 최종적으로 X 3년 말에는 미수금이 얼마가 남아야 돼요? 딱 10만 원이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10만 원이. 그럼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 9949였는데 여기서 까주고 그리고 여기서 까주고 이렇게 까면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은 얼마 남아야 돼요? 단수 차익 무시하면 0원이 돼야 돼요. 0원이. 그럼 0원이 되면 자동적으로 장기 미수금은 10만 원이 되죠. 여기 없어졌으니까. 장기 미수금은 10만 원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순서는 이렇게 되네요. 캐시플로우 그리고 현재 가치 계산하고 삼각표 그리고 회계 처리하고 이 순서가 되는데 우리 시험 문제는 1분 30초 만에 풀어야 된다고요. 얘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얘를 그릴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반복해서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서 그래요. 이걸 순서대로 해야 된다면 그렇게 공부가 많이 필요하진 않을 거예요. 얘가 머릿속에 딱 박혀 있어야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1 더하기 1이 2인 거를 우리가 증명해서 푸나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얘도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생각하고 말고가 아니에요. 얘는.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리고 요거 풀 때 여러 가지 좀 스킬들도 있죠. 어떤 게 있냐면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요 3,005원 요거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삼각표 안 그리고 계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 물어본다면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 최초의 현재 가치 금액에서 이자율 곱하면 뭐가 나와요? 이자 수익이 나오죠? 거기다가 표시 이자를 빼면 3,005원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씩 세우면 되겠네요. 현재 가치 계산됐다는 가정하에 90051 곱하기 10% 빼기 6,000원 하면 얘가 자동으로 나오네. 그럼 굳이 삼각표 안 그려도 되잖아요. 근데 얘를 계산하래. 그럼 얘를 계산하는 거 생각해 보시면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삼각표 안 그린다고 했을 때 최초의 요 미수금에서 요 미수금이 90051이었고 여기서 미수금이 올라간 요거를 계산해야지 여기서 10% 다음에 6,000원 빼야지 요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를 계산하고 현재 가치 계산하고 3,005원 계산하고 두 개를 더해가지고 10%를 곱한 다음에 그럼 얘가 나오고 여기서 6,000원 빼면 얘가 나오죠. 3306. 그럼 얘가 계산이 된다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복잡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다. 여기다가 곱하기 10%니까 1.1 10%를 곱하면 되죠. 그러면 바로 다음 연도 상가액이 바로 나온다라는 이제 계산 방법이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응용도 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삼각표가 반드시 머릿속에 들어가도록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 지금 조금 푸는데 좀 느린 것 같은데 손이 느린 게 아니라 그냥 생각을 하면서 풀어서 느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진도가 아무리 나가봤자요, 여기서 계속 막힐 거기 때문에 제 말하는 걸 못 따라올 거예요. 이게 자연스럽지 않으면. 이 회계사 공부를 했던 사람이랑 그 이제 세무사 공부만 했던 사람이랑 회계에 대해서 이제 시험을 쳐보면요, 점수가 차이가 많이 나요.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회계사니까 회계를 잘하지 않겠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 근데 큰 차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얘예요. 얘. 회계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재무관리라는 파트를 따로 공부를 해요. 재무관리는 이 현재 가치만 집중적으로 다루는 학문이에요. 그거를 한 과목으로 보고 2차 시험을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그 공부를 하면 현재 가치는 그냥 껌이라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베이스가 됐으니까 회계사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이 회계학을 공부할 때는 너무 쉬운 거예요. 현재 가치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살만 붙이면 되거든요. 근데 세무사 시험은 재무관리라는 학문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공부를 안 한다고. 어디서밖에 못하냐면 여기서밖에 못해요. 여기서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은 따라오질 못해.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가. 머리가 달라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 차이가 제일 클 거예요, 아마. 그래서 요거를 아주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죠. 장기 미수금 10만 원이 날아가면서 얼마가 들어오는 거냐면 현금 10만 원이 들어오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모든 자산부채는 전부 다 없어졌어요. 거래가 끝나면 모든 자산부채가 없어져야 돼요. 지금 뭐 현금 빼면 자산부채라고 하면 얘밖에 없잖아요. 장기 미수금과 현재가치 할인차금. 거래가 끝나면 이 두 계정 과목은 완전히 사라져야 돼요. 그게 거래가 끝났다는 의미죠. 그러면 사라졌냐? 현재가치 할인차금 사라졌죠? 회계 처리하면서 연도별로 날렸잖아요. 장기 미수금 사라졌죠? 마지막에 10만 원 받았잖아요. 다 사라졌네요. 그러면 끝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요게 전부 다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된다. 이제 그럼 내가 이제 이 논리를 이제 완벽하게 숙지를 하면 나중에 이제 파트마다 이름만 따로 공부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지금은 내가 돈을 받아야 되잖아. 이자 수익이죠. 근데 내가 돈을 빌려줬어요. 그럼 뭘로만 바꾸면 돼요? 이자 비용으로만 바꾸면 돼요. 왼쪽 오른쪽을 바꾸면 끝난다고. 그리고 얘가 만약에 사채예요. 그럼 장기 미수금이 아니라 계정 과목을 사채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죠. 자, 그리고 현재 가치가 이렇게 되면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뭐까지 연결하면 좋냐면 요거만 얘기하고 싶게요. 지금 돈을 얼마로 받기로 했는지 한번 볼게요. 10만 원에 6천 원 3개니까 11만 8천 원을 받기로 했어요. 내가 최종적으로 받을 돈은 11만 8천 원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아주 개념적으로 가서 이 짓을 그러면 우리는 왜 해야 되냐? 뭐 시험에는 안 나오겠지만 왜 해야 되냐? 왜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되냐? 굳이 현재 가치를 하면서 왜 해야 되냐면 회계에서는 뭘 하고 싶냐면 내가 토지를 팔았을 때 받는 금액이랑 이 11만 8천 원을 받기로 했지만 이 금액 안에는 토지를 팔아서 받는 금액도 있지만 내가 3년 뒤에 받기 때문에 이 11만 8천 원 안에는 분명히 뭐가 들어있을 거냐면 이자도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죠. 뭘 하고 싶냐면 내가 토지를 팔았을 때 받는 금액과 이자로 받는 금액이 얼마인지 그냥 구분하고 싶을 뿐이에요. 그럼 토지로 팔았을 때 받는 금액은 당연히 이 시점에 다 인식해야 되겠죠. 이때 팔았으니까. 근데 이자는 어떻게 인식해야 돼요? 이자라고 하는 거는 기간의 개념이잖아요. 매년 인식해야 되죠. 하고 싶은 거는 그것뿐인 거예요. 토지를 팔았을 때 얼마냐? 이자로 받았을 때 얼마냐? 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러면 토지를 팔았을 때 이 중에서 토지에 대한 금액은 여기 계산한 90051인데 그리고 그럼 나머지 금액은 이 차이 나는 금액은 뭐냐? 요게 뭐라는 얘기예요? 이자라는 얘기죠. 이자. 두 개를 빼면 얼마가 나오냐면 그게 이제 물음 2번의 답이죠. 두 개를 빼면 27949가 나온다.
그게 뭐가 되냐면 27949가 되는 거야. 그러면 요거는 1월 1일 날 다 인식을 했죠? 얘는 어떻게 인식해야 돼요? 3년에 걸쳐서 인식해야 되잖아요. 그럼 얘를 정액으로 할 거냐? 아니면 나눠서 할 거냐? 문제가 또 발생한다고. 그럼 얘는 회계는 어떤 방식을 채택했냐면 정액으로 하는 건 안 맞다. 유효이자율법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이런 방식을 개발해가지고 이자 수익을 1번, 2번, 3번으로 나눠서 하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렇게 세 개 합치면 얼마가 나와야 돼요? 당연히 요 금액이 나와야 되겠죠. 27949가.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27949를 어떻게 나눠서 하는 게 제일 합리적일까? 이거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 우리가 유효이자율법을 하는 거예요. 하는 이유가. 자,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요. 어쨌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 지금 보니까 다 안 됐어요. 다. 이게 푼다고 절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좀 더 반복해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거 하면 또 언제까지 해야 되냐 뭐 물어보잖아요. 3장은 안 나오고요. 3장도 나오긴 하는데 뭐 크게 의미 있지는 않고 4장 안 나오고 5장도 안 나오고 많이 남았네. 그죠? 6장도 크게 의미 있지는 않고 8장도 의미 없네. 10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나와요. 10장부터는 계속 나와. 계속 뭐 리스나 뭐 이런 것들. 어쨌든 뭐 아직 많이 남았네 하면서 좀 가만히 있지 말고 미리 좀 연습을 좀 해놓으시길 바랍니다.